오늘만 해도 제가 보니까 모든 지표에서 금값 지수 빼놓고는 다 마이너스더라고요. 전 세계가 음. 금값이 들썩들썩.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도 과연 이게 들썩들썩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. 중국 공산주의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안 합니까? 자본주의? 극강의 자본주의입니다. 그래서 중국도 어떤지 저도 이 김에 좀 공부를 해봤어요. 네.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은데, 국내 금값, 제가 조사한 날이 이제 3월 20일 날짜였어요. 그래서 같은 날짜로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, 한국에서는 보통 금 시세를 매일매일 보시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3.75, 한 돈 단위로 계산하잖아요. 근데 그람당으로 이제 국내 금값을 보니까 14만 4,550원이더라고요. 흔히 우리 개념은 이제 한 돈, 두 돈이니까, 할 땐 내가 살 때는 61만 2천 원이나 돼서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몰랐어요. 그리고 이제 팔 때는 정말 많이 손해보고 54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던데 중국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중국도 이제 매일매일 시세를 고지합니다. 그래서 이날 같은 날 보면 706.5 위엔이었어요. 1g이.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4만 2,790원. 아까 이제 한국 국내 금값을 비교해 보면 한국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, 그래도 우리 눈에는 한 돈 단위로 이제 좀 비교를 해 보시는 게 가장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서 한국하고 중국의 금값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. 기준으로 보시면 54만 2,062원. 이었고 중국의 기준으로 보시면 53만 5,462원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. 좀 팔 때랑 살 때 이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. 중국은 팔 때 보시면 거의 가격 차이가 없어요. 기준 금 시세랑 거의 400원이니까 거의 뭐 똔똔으로 기준 금값하고 동일하게 팔 때도 별로 손해보지 않고 하는데 이제 한국은 그거보다 좀 더 싸게 팔아야 되죠. 53만 8천 원으로 되어져 있었고요. 살 때는 61만 2천 원이라고 고시가 됐는데 중국에는 다른 게 있더라고요. 금을 은행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골드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도 파는데 은행에서 사는 거는 54만 5,831원으로 고시가 되고 그리고 금빵, 유명한 금빵마다 가격을 별도로 고시해요. 매일 금값이 어떻다 해서 조다푸라는 중국의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금빵이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그날 금값이 69만 4천 원이니까 요거는 한국보다 더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세공비랑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고 또 그런 금빵마다 가격이 별도로 고시가 되던데 팔 때는 금빵에서 샀던 아니면 은행에서 샀던 동일한 가격으로 이제 팔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다 그럼 굳이 금빵에 가서 사실 필요 없고 은행에 가서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. 세공해서 예쁜 거 하시려면 브랜드별로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됩니다.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 금값이 한국 금값보다 조금 저렴하고 할 때도 중국에서는 조금 덜 손해를 보는 그래서 정말 한국에 김치 프리미엄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요.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 최근 1년 동안 저도 아까 금값 보고 깜짝 놀랐지만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하고 보니 한국은 55%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는 최고가가 그람당 16만 원 갔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80% 상승했었던 거고요. 중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40% 정도 상승해서 여기도 한국이 정말 최근 1년 사이에 다른 것보다 금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수치로 보실 수가 있었고요. 중국 사람들 정말 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비할 때는 상대적으로 뭐 저렴하다 할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금을 좋아하는지 소비량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중국이 전 세계 1위 소비 국가고요. 무려 1년에 소비되는 게 815.5톤이나 소비를 하는데 작년보다 10% 줄었대요. 줄었는데도 전 세계 부동의 1위고요.
12년째 1위. 그래서 정말 금 좋아한다. 우리가 이제 중국 친구들도 보면은 저희는 조금 촌스러워서 이렇게 황금으로 된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면서 하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정말 금 소비가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2위가 이제 인도 802.8톤.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. 물론 이 두 국가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금 소비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금 정말 많이 소비한다 생각 들었고요. 3위랑 너무나 큰 차이예요. 3위가 미국인데 209.9톤 소비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 정말 금 좋아하는 국가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저도 특이해서 이걸 한번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. 금빵이 너무 많아. 어느 이렇게 한 블럭 같은 데 가면 다 금빵이에요. 그래서 브랜드별로 화려하게 이렇게 금빵이 되어져 있고 제가 갔던 쇼핑몰뿐 아니라 대부분의 쇼핑몰에도 가보면 이렇게 한 라인이 다 금빵으로 배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좀 많은데 이런 이유가 결혼 예물로 금이 필수예요. 물론 우리나라도 뭐 다이아세트 받고 무슨 세트 받고 무슨 세트 받고 이렇게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예물로 꼭 금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결혼할 때 뭐 너도 금 해줬어? 뭐 금 받았어? 그러니까 뭐 우진, 싼진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 보면 신부도 참 금을 했는데도 예쁘잖아요. 그래서 도대체 우진은 뭐고 싼진은 뭐야 했더니 우리가 몇 세트 받느냐 이런 것처럼 금으로 5종류를 받았냐 3종류를 받았냐 뭐 이런 거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은 아무리 못 받아도 3종류 이상은 받아야 되고 잘 받는다면 5종류까지 받는데 대표적으로 싼진이라 하면 귀걸이, 목걸이, 팔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받는 거고요. 여기서도 팔찌가 뭐 2종류더라고요. 우지는 뭐야 그랬더니 팔찌가 이제 체인으로 된 팔찌가 있고 고리 형식으로 된 팔찌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5종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머리 장식이나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금으로 받는 게 일반적으로 신부들이 당연히 이 정도는 받고 또 중국에는 결혼할 때 신랑 쪽에서 지참금을 줘야 되잖아요. 쉽지 않다. 근데 사실 다른 안 하는 걸로? 제가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혼할 때도 되게 화려한 이렇게 장식으로 금을 사용해서 신부에게 주고 사실 뭐 낭비라기보다는 금이 이렇게 1년 사이에도 40% 올렸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재테크로도 좋은 방법 같아요.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본인들은 어려운 시절에 사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중국의 금을 좋아하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어요. 네. 확실히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보다 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경제 수준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거고 그런 걸로 치면 인도가 극강인 것 같고. 네, 그렇죠. 예전에는 이제 황금 하면 좀 촌스러워서 어르신들이나 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젊은 층들도 금에 대한 투자들 좀 많이 하고 또 금을 한국처럼 뭐 금테크 같은 것도 하고 은행에서 돈으로 투자를 하고 나중에 뭐 금으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하면서 금테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원래 자체로도 또 뭐 결혼할 때부터 이제 금을 또 이렇게 받고 금을 좋아하는 또 그런 뭐 민족의 특성도 또 있고 그래서 금 소비는 많은데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최근엔 적게 오른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